안녕하세요. 삼장법사입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연일 급등하며 신고가를 갱신했던 삼성전자가 불과 2주일 사이에 14%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처럼 단기간에 급락을 경험하게 되면 전 고점에서 일시에 매수하신 분들은 후회와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게 되시겠지만 사실 주가가 마이너스 20%를 넘어 마이너스 30%를 기록하는 일도 시장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기준과 규칙 없이 감정적으로 주식을 모두 팔아버리거나 보유한 현금 전액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인간의 본능을 극복해야만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하락장이 장기간 지속되면 본인도 모르게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에 이끌려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주식 투자에 앞서서 미리 전략을 세워두고 전략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스라엘의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다음과 같은 가치함수를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같은 금액의 손실에서 느끼는 가치가 이익으로 인한 가치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이런 성향을 손실회피성 또는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이 1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의 손실을 보았을 때의 고통이 2, 많게는 3까지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장보다도 하락장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절선을 미리 정해두고 정해둔 손실에 도달하면 주식을 매도하여 손절하거나 자산을 배분해서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자산을 일부 투자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장기적으로 모아가며 성장하는 배당으로 수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에 따라 사고 파는 전략은 쓰지 않고 매수 자금을 분할하여 기간에 걸쳐 매수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가상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만일 연초에 주식 투자를 결심하고 1월 초에 120주를 일시에 매수한 A라는 사람과 여유 자금으로 매월 초에 10주씩 매수하기로 한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는 100원의 주가에 본인의 목돈을 일시에 투자했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에 상관없이 평균 매수 단가가 항상 100원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했던 6월에는 본인의 계좌도 주가 하락을 그대로 반영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시 투자를 한 사람의 계좌의 수익률은 주가의 등락과 100% 연동하여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B의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1월에서 6월까지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평균 매수 단가가 단계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 낮아진 평균 단가의 영향으로 매수했던 수량 전체가 같이 주가 상승을 맞이하며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B는 A보다 적은 금액을 투여하고 더 적은 고통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합니다. 만약 운이 좋아서 투자의 초기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기만 했다면 초기에 목돈을 일시에 투자한 A가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겠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며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락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삼성전자 우선주의 그래프입니다. 어떠신가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 2년간의 그래프가 바로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초 장기 투자, 배당주 투자를 결심하고 야심차게 삼성전자 우선주 1000주를 일시에 산 A라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2018년 초부터 매일 2주씩 사모은 B라는 사람은 2년 뒤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그래프는 A의 수익 금액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지만 만약 A가 중간에 손절하지 않고 현재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A는 투자를 시작하고 정확하게 1년 뒤에 수익률 마이너스 27%를 기록했고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1149만 원이 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이 정도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B의 수익금액 그래프입니다. B도 물론 투자 1년 후에 마이너스 20%의 수익을 기록하긴 했지만 일시 투자를 했던 A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적고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매수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춘 상태이고 A의 투자 자금의 45% 정도를 투여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매수 자금으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 그래프를 보면 두 방법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2월 21일 현재 일시 투자를 했던 A씨는 수익률이 20%, B씨는 수익률 30%를 기록하고 있지만 A씨는 투자 원금이 4분의 1이나 사라졌던 다음의 기간을 견디며 투자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서 가끔 분할 매수를 할 때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때마다 언제 분할을 하든 규칙적으로 분할 매수하면 그 효과가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쪽은 매일 한 주씩 매수하고 한쪽은 매달 초에 20주를 매수해온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정말 하나의 그래프로 보일 정도로 그래프의 양상이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할 매수의 방법보다는 분할 매수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가를 미리 예상하지 마시고 꼭 분할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하락장이 다음 주에 진정될지 한 달을 갈지 두 달을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주 폭락 장세를 맞이해서 준비해 두었던 자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매수 수량을 평소보다 늘려서 매일 10주씩 매수하여 현재는 321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주가나 수익률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수량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락장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면 생각보다 빨리 500주 고지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